지금까지 많은 유튜브 컨텐츠를 위해서 또 많은 시술을 받아보았는데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냐고요? 바로 필러. 사실 간혹 나오는 부작용 이야기 때문에 조금 많이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한 몸 희생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필러 맞아 보았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내용은 필러의 리얼 시술 장면과 필러 시술 시 통증에 관하여, 그리고 당연히 시술 후 결과 전후 사진 비교해 드릴 거고요. 필러 부작용 종류와 또 필러 부작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방법 소개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필러 시술 시 병원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핑크 피부 박사 핑비박입니다. 네, 의료미용과 겸임 부교수 맞고요. 피부 화장품과 관련된 다양한 저술 활동도 했습니다. 그럼 유튜브 컨텐츠를 위한,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저 핑피박을 위한 작은 선물, 필러 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제가 강의하는 대학의 과명이요, 의료미용과입니다. 피부 미용을 기반으로 해서 메디컬 스킨케어 그리고 메디컬 시술까지도 강의를 하는 곳인데, 제가 학생들에겐 필러 안전하게 시술 받을 수 있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저 스스로는 지금까지 필러를 맞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건 교육자로서 뭔가 올바르진 않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필러를 맞아 보았던 것이죠. 우선 국소 연고 마치 25분이 경과된 후에 시술 영상과 함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지을 때도 설계가 중요한 것처럼 필러라는 것도 바로 시술보다는요, 얼마나 설계를 잘 했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겠죠. 특히 이번에 시술해 주신 원장님은요, 제가 유튜브 촬영을 위해 또 평소에 궁금한 것 때문에 정말 많은 내용을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상하게 말씀을 해주시던지 저 감동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성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직종이다 보니까 그래도 나 참 자상한 스타일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예, 대한민국에서 저 다음으로 자상한 남자 드디어 봤습니다. 바로 이 원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필러에 대한 설명과 시술이 짧으면 5분, 길면 10분 정도 이루어지는데, 제가 워낙 많은 내용을 물어보다 보니까 거의 10분 이상 차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식 시술은 약 5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테크니션이었습니다. 정말 빠르게 필러 시술을 하는 모습에 찬사를 보낼 수 있었고요. 일단 필러에 대한 개념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필러라는 것은 피부 속과 피부 아래에 피부 조직과 물성이 가장 유사한 물질을 인젝션하여, 즉 집어넣어서 꺼진 주름이나 함몰된 부위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채우다 필, 물질 ER을 붙여서 필러라고 얘기한 것이죠. 서양에서 나온 하나의 의약품이기 때문에 필러라는 표현을 붙였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것이 처음 만들어졌다면 채움? 그런데 한번 맞아보기로는 했는데, 제가 아직도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다고 해도 피부가 아직도 통통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디 굳이 일부러 맞을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인정합니다. 노화 때문에 이제 팔자주름이 있긴 한데, 팔자주름에 필러를 맞자니 금액이 이건 뭐 장난이 아니어서 거기는 포기를 했고요. 실장님 그리고 원장님과 상담을 하면서 저에게 최적화할 곳이 어딘가를 찾아낸 결과, 요즘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얼굴 센터 라인에서 콧대와 턱끝, 코 끝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우선 콧대. 사실 원래 콧대가 조금은 높은 편이다 보니 낮지는 않은 편이다 보니까 높이를 높이려는 목적은 아니었고요. 남자의 얼굴은 중심축,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중심축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콧대는 낮지 않은 편인데 이 비금부, 바로 이 콧대 비금부가 조금 가라앉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필러를 넣어서 코의 시작 부위를 조금 매끈하게 만드는 작업을 했고요. 그러면서 모든 남성들이 약간은 코 요 부분에 메모리코 라인이 되어 있는데, 이 비금부를 채워주다 보니까 메모리코가 보여지지 않는 그런 테크닉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코끝, 화살코 느낌이 조금 덜 나게 만들 수 있었죠. 특히 이 코끝은 혈관이 좀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해부학적 지식이 많은 의사가 진행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더라면 조금은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턱끝.
사실 좀 더 좋아 보이고 자신 있어 보이는 그런 인상의 이미지는 입술 아래가 좀 들어가고 턱끝이 조금은 살아서 나와야 되는데, 제가 입술이 조금 튀어나와 보이거든요, 옆으로 보면. 그리고 턱끝은 튀어나와 있지 않았고 3개월 동안 13kg의 감량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기본적인 이중턱이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이 이중턱이 조금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턱끝에 필러를 조금 인젝션 하여서 턱끝이 나와주다 보니까 입술이 조금 들어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중턱이 조금은 커버돼 보이는 그런 테크닉이 진행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아쉬운 게 생기는 거예요. 센터 라인이 살면서 바로 센터 옆 라인에 어떻게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부분에 불독살이 이렇게 쳐지면서 이 부위가 이렇게 쳐지니까 여기가 좀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위도 필러를 한번 넣어보려고 했더니 이 부위 같은 경우는 또 양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이 후덜덜. 그래서 일단 초기 목표대로 얼굴 센터 라인만 필러를 맞아보았습니다. 간혹 통증 때문에 무섭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 있는데요. 레이저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뭐 IPL 또는 색소 전문 레이저, 아니면 털과 관련된 그런 아포즈 레이저, 이런 것들에 비유하면은요 거의 안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 주관적인 느낌은, 여러분들 독감 예방 접종 맞아보신 적이 있죠? 그렇게 주사 바늘로 쑥 눌 때 그런 약간 묵직한 느낌? 그런 느낌이 나는데, 독감 주사 같은 경우는 꽤 많은 양이 들어간다면 필러는 작은 양이 들어가다 보니까 묵직 이 정도 선에서 약간의 뻐근한 느낌 정도, 그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무서워할 통증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필러 같은 것들을 맞으실 때는요, 생각해보자고요. 엉덩이 주사 맞을 때 간호사 선생님들이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힘 빼세요. 자, 환자분 힘 빼세요. 힘 주고 있으면 더 아픕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오른쪽 엉덩이에 맞으면 왼쪽 발에 힘을 주고 오른쪽 발에 힘을 빼야 되는 그 원리, 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안면 근육에 주사를 맞다 보니까 또 이 주사 바늘이 보이다 보니까 자꾸 경직이 되고 근육에 힘을 주게 되면 더 아프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얼굴 근육의 그 무게감을 여러분들이 빼내셔야 됩니다. 아니야, 괜찮아, 예뻐질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힘을 빼신다면요, 통증은 현저히 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출혈과 주사 바늘 자국, 영상 보시는 것처럼 출혈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출혈 많았다라는 사람들, 저는 솔직히 이해는 조금 어려운데, 출혈이 없었기 때문에 주사 바늘 자국도 약 이틀 정도 있다 없어진다고 하지만 전 다음날 바로 없어진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었고요. 그만큼 출혈이 없었다라는 것은 제가 아까 아프지 않았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주관적인 개념이긴 한데, 의사 선생님의 해부학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얼마나 임상 경험이 많고 테크니션인가, 그 개념에 따라서 통증과 출혈, 그리고 뒤에 보시는 것처럼 결과의 만족도도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말 필러의 어떤 즉각적인 반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자,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이 필러 이전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필러 이후 사진입니다. 위에서도 볼까요? 비근부가 채워지다 보니까 코가 조금 매끄럽게 내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과 함께, 그리고 약간 이 부위에 정말 살짝 매부리 코였는데 그것이 감춰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코끝에 정말 살짝, 아주 살짝 작은 양의 필러를 넣다 보니까 동그랗게 밑으로 떨어지는 코끝 느낌이 조금 좋아진 모습도 볼 수 있었죠. 무엇보다도 턱 아래쪽으로 하면 얼굴이 길어지겠죠. 그럼 턱 정면으로 필러가 들어가다 보니까, 자, 사진 한번 봐보세요. 아랫입이 덜 튀어나와 보이고요. 그만큼 옆모습이 조금 더 자신 있어 보이고 뭔가 결단력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연출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얼굴이 좀 퍼져 보이지 않고 윤곽이 살아 보이는, 무엇보다도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시술들이 정말 짧으면 3일 아니면 한 달, 뭐 1년, 2년이 걸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필러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에 정말 많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프로필 사진 찍을 일이 있으시더라면요, 2, 3일 전에 필러를 한번 맞아보신다면 더 좋은, 그리고 더 자신감 있는 그런 프로필 사진 연출에 도움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런 장점만 얘기하면 핑피박 김사윤 교수가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사항, 부작용에 대한 개념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일 수 있는 개념이 멍 자국입니다. 간혹 봤어요. 필러 맞고 멍 드신 분들 간혹 봤어요. 그런데
제 영상처럼 정말 출혈이 작은 그런 테크닉이다 보니까 저는 멍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멍은 의사 선생님의 테크닉과 해부학적인 지식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가장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혈관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갔는데 그 이유는 혈관과 관련된 해부학적인 지식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래도 염려가 된다면 자가 측정법이 있습니다. 우선 필러 후의 혈관 합병증 문제점은요, 반드시 한두 시간 이내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이내에 필러 맞은 부위에 피부 컬러가 좀 많이 어두워진다든지 뭔가 평상시와 컬러가 다르다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개념이 될 것입니다. 또는 미리 적극적으로 테스트해보는 방법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손등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본적인 피부 색상이 있는데 내가 이 손등을 강하게 눌렀다 떼게 되면 하얘졌다가 피부 색상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시 원래의 색상으로 돌아와줘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혈관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러 맞으신 다음에는 바로 귀가하지 마시고 병원 또는 답답하시더라면 밖에 있는 커피숍에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차 한 잔 드시면서 잠시 쉬시다가 피부에 색상 컬러 문제가 있는지 체크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귀가하는 것 오히려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특히 필러 시술을 받을 때 성형외과 어떤 클로징 시간이 7시라면 7시 직전에 바쁘다고 가서 받고 집에 갈 것이 아니라 7시 클로징이라면 5시 정도에는 시술을 받으시고 2시간 정도 여유 타임 안에 혹시 문제가 됐을 때 병원이 오픈된 상태여야 되는 그런 시간대로 여러분들이 시술 시간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정말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즘 안전성 문제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순수 히알루론산 필러의 경우 히알라제 효소라는 것으로서 바로 녹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 바로 녹일 수 있는 순수 히알루론산 필러인지를 반드시 확인 후 시술 받는 것을 저는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필러 시술 병원은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결국 부작용이나 주의사항 중에 혈관 합병증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혈관의 해부학적인 조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를 선택하였습니다. 특히 혈관 합병증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코끝과 눈가 주위 부분이라면 더더욱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미용 시술이다 보니까 그만큼 임상 경험과 어느 정도 감각이 뛰어난 분을 찾는 노력도 해주셔야 되겠죠. 특히 실장님, 원장님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정말 나에게 맞는 용량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용량이라는 것은 비용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필러 시술로 얼마나 자연스러우냐 아니면 인위적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필러는 피부에 인젝션, 주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실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도 안전성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뭐 EWG 이런 것들 얘기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발라주는 게 아니라 주입, 인젝션 해주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만큼 더 품질과 안전성이 입증된 그런 필러 브랜드를 찾는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히알라제로 녹여낼 수 있는 순수 히알루론산 필러를 개인적으로는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언제나 과도한 시술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신감이 떨어졌더라면 또 내 직업상 필요하다면 적당한 개념에서 시술은 한번 고려해볼 가치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